네,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경상국립대학교 영어교육과 황현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도 감사하고 또 발표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 제가 9월 1일자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 교수가 된 지 이제 5일 차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도 없고요. 사실 제가 집이 세종이라서 아침에 세종에서 올라왔는데 사실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막연하게 서울 지하철에 대한 두려움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이 발표를 사실 조금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해서 준비를 막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요. 살짝 스트레스도 받고요. 근데 이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타려고 에스컬레이터를 딱 내렸는데 바로 제가 타려고 하는 지하철이 딱 왔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탔는데 또 자리가 마침 있어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 전에 럭키한 일이 2번 있었기 때문에 이 발표도 잘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할 건데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테크놀로지 하지만 아마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테크놀로지의 범위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손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나는 컴퓨터 어시스티드 랭귀지 러닝, 콜이라는 용어가 익숙하다. 손 들어볼까요? 이건 한 번쯤 들어봤어요. 네, 컴퓨터 어시스티드 랭귀지 러닝. 그럼 이건 어떨까요? 모바일 어시스티드 랭귀지 러닝, 몰. 네, 익숙하시죠? 자, 그 다음에 펜 어시스티드 랭귀지 러닝.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북 어시스티드 랭귀지 러닝. 다 처음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면 펜과 북도 테크놀로지일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근데 어떤 것들은 허용이 되고 우리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펜 어시스티드, 북 어시스티드 랭귀지 러닝은 왜 안 되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normalization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normalization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테크놀로지를 쓰는데 이게 내가 수업하고 이런 교실 현장에서 너무 자주 쓰여서 더 이상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펜이나 북은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죠. 어떻게 펜과 북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쓰일 때 굉장히 편리한데 이걸 더 이상 저희가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는 정말로 충분하게 노멀라이제이션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그때 저희가 가진 어떻게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테크놀로지는 AI를 포함해서 충분하게 노멀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뭔가 활용하려고 할 때 뭔가 이거는 조금 한 단계 더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썼을 때 뭔가 조금 신기해 보이겠네? 이런 것들 느낌을 주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범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헤즈업을 2개를 드려야 돼요. 첫 번째는 보통 테크놀로지와 AI와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면 기대되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테크놀로지는 좋아, AI는 좋아. 이런 종류의 얘기라든지 이런 테크놀로지가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세요 라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든지 그 2가지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할 거는요. 테크놀로지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지만 이거를 계속 비판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왜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 가서 제가 얘기를 다시 해드리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혹시 기대랑 다르시다면 여기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실 요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 요 책을 막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Technology and Instructiv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onnecting Research and Pedagogy. 그래서 제가 미시건 주립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 소속을 보시게 되면 다 MSU 출신이시죠? 그래서 여기 MSU에 있는 4명의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왜 이 책을 쓰게 됐냐?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션 로웬, 프레드, 그다음 맷이 있는데 이 중에서 테크놀로지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기 2번째 어서인 프레드. 프레드 교수님만 테크놀로지를 백그라운드로 하셨고 나머지 3명은 테크놀로지랑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을 썼을 때요. 그래서 왜 이 책을 쓰게 됐냐면 이거는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받아지는 팩트가 아니라 그냥 경험적으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논문을 많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읽게 되는데
뭐 테크놀로지 포커스된 저널을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티어 1 저널, 좋은 저널이라 생각하는 TQ, MLJ, Applied Linguistics, SSLA, Language Learning에 테크놀로지 관련된 페이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드러나 있어요. 우리 막 테크놀로지 좋아요, 테크놀로지 사용해야 돼요, AI 써야 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래그십 저널에 테크놀로지 관련된 저널의 비중이, 연구의 비중이 적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요, 테크놀로지 요소들이 들어간 페이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프레임을 다르게 했어요. 테크놀로지가 메인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는 어떠한 인스트럭션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툴로서 쓰였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이건 테크놀로지 페이퍼가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테크놀로지를 많이 활용한 페이퍼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랭귀지 러닝에 나온 페이퍼인데, 사실 이 제목을 보게 되면 Cognitive Linguistics를 활용한 피드백 연구예요. 근데 이 피드백을 전달을 할 때 컴퓨터 자동화 피드백을 썼어요. 근데 그 페이퍼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딱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전달하는 툴로서 썼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어서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를 테크놀로지 페이퍼로 프레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더라. Cognitive Linguistics라는 본질적인 뭔가에 대해서 프레임을 하고 테크놀로지는 툴로 쓰더라. 최근의 연구예요. 최근의 연구 TQ에 나온 건데 이 페이퍼도 보게 되면요, 테크놀로지를 썼거든요. AI를 활용해서 피드백을 준 연구를 썼거든요. 근데 프레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 똑같은 연구인데 어떤 것들은 테크놀로지를 중점으로 포커스를 두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테크놀로지를 어떤 딜리버리 툴로서 쓰더라. 이런 차이점을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셨던 어떤 궁극적인 질문이 뭐였냐면요, 테크놀로지 페이퍼를 보게 되면 약간 테크노센트리시티의 느낌이 강하더라. 이게 뭐냐? 요게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 5초 정도 드릴게요. 한번 쑥 읽어보십시오. 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면 제가 교사 출신인데요. 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게 중에 하나가 읽을 시간을 주고 그걸 기다리는 걸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5초가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테크노센트리시티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떠한 페이퍼 연구를 했어요. 테크놀로지 요소가 있겠죠? 근데 테크놀로지 썼더니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Simply adopting the newest digital tools will automatically improve the outcomes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페이퍼를 잘 분석을 해 보게 되면 신기 효과라고 하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썼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순간적으로, 아니면 그 실험하는 기간 동안에 집중을 했을 수 있어요. 그걸 신기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통제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샘플 사이즈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가 플래그십 저널에서 얘기하는 그 샘플 사이즈의 절반 수준이 그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 양적 연구를 할 때 보고해야 되는 필수적인 리포팅이 빠진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변이 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테크놀로지 페이퍼를 읽었을 때 테크놀로지 때문에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를 저희 4명은 최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테크놀로지 연구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떠한 프레임워크가 있을까,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Instructed SLA 관점에서 테크놀로지를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분이시고요. 숀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여름에 한번 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거를 한 1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저기 핫캣이라고 저기 MSU 교수님들은 아시죠? 네. 그 근처에 바가 있는데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맨 마지막이 아마 5월 달이었을 거거든요. 그때 이제 기념을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책 홍보도 할게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이렇습니다. 총 이제 14개 챕터랑 애프터워즈에서 한 16개 정도 되고요. 각각의 이제 그 챕터를 보시게 되면 하나의 특징적인 이제 테크놀로지가 연결되어 있고, 그거를 ISLA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초점을 맞출 거는 요 챕터들입니다. 그래서 요 4개의 챕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지만, 이제 그 책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점 하나는 있습니다. 여기 셀링 포인트인데 저희가 책을 만들 때 교사들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교사 친화적이고요. 그 다음에 맨 챕터마다 맨 끝에 pedagogical scenario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사용했는지 실제 예시를 이제 다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theory랑 practice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인 Instructed SLA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ISLA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나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제 대학원 수업을 목요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선생님들한테 혹시 ISLA 들어보셨나요? 하니까 7분 중에 7분이 다 처음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ISLA를 좀 낯설어 하시는 분이 많구나 생각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필드에 대한 간략한 보면 요약인데요. 저희가 하는 것들이 Applied Linguistics거든요. 응용언어. 응용언어학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무슨 주제든 간에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practitioner들이 겪고 있는 real world problem들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학문들이 있냐? 우리 AAA라고 하는 그 응용 언어 학회에서 가장 큰 학회 중에 하나인데 스트랜드가 이렇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야가 다 Applied Linguistics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분야들 중에서도 하부가 있겠죠? SLA,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이 분야는 이제 좀 익숙해지시겠죠? 그래서 모국어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조금 성인이 돼서라든지 아니면 조금 자라고 나서 추가적으로 언어를 배울 때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연구 질문들 이런 것들을 SLA라고 하고요. 그러면 SLA 안에 있는 게 또 ISLA입니다.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ISLA를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X축 요거 보게 되면 배울 의지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3번, 4번, 4분면에 3번, 4번을 보게 되면 배울 의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기 한인타운, 미국의 LA 한인타운인데 그 한인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어를 써도 충분히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굳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 그런 경우는 3번, 4번에 그때는 ISLA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ISLA 관심사면 그 위에 1번, 2번 최소한 배울 의지가 있고 의도가 있는 학문인데 영역인데 보게 되면 시스템 앤 매니플레이션이 없는 경우 그러면 나는 그냥 진짜 미국 환경에 가가지고 교실이 아니라 그냥 진짜 살아있는 영어를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배우겠다. 이게 naturalistic 또는 uninstructed L2 instruction 분야겠죠. 그러면 여기 2, 4분면 여기 있는 것들이 사실 ISLA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가장 전형적으로는 교실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인데 교실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 교실 밖과 달리 Systemic Manipulation이 들어가요. 어떻게 되냐면 Linguistic Input, 인풋을 더 많이 주든지 컬러를 주든지 변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언어를 처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어 하는 게 ISLA입니다. 그래서 데피니션은 되게 많아요. ISLA가 하는 데피니션 많은데 제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가장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니 션 로웬의 ISLA 데피니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Instructed SLA is a theoretically empirically based field of academic inquiry that aims to understand how the systematic manipulation of the mechanism of learning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occur enable or facilitate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additional language. 그래서 이 정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3개입니다. Systemic manipulation. 그냥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라 manipulation을 할 때 그게 체계적이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그 의도는 어떠한 systematic manipulation을 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더 잘 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어야 되고요. 셋째는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가 큰 컴포넌트인데 이거를 테크놀로지에 집어넣게 되면 맥락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어떤 테크놀로지 X를 쓰게 됐을 때 이거를 썼을 때 뭐 어떤 메커니즘이랑 러닝 컨디션을 내가 조작을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VR이 좋아. 그래서 쓰겠어. 이게 아니라 VR을 썼을 때 어떠한 러닝 메커니즘의 영향을 받고 조절을 하려고 하는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그 결과 VR을 썼기 때문에 VR로 사용했기 때문에 러닝 메커니즘이 바뀌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 있냐.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추적을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내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페이퍼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서베이 데이터, 아니면 perception, satisfaction, motivation. 요것만, 이걸 보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요것만 보고 L2 development, 실질적으로 언어가 발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ISLA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뭔가 조금 약하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지셔널리티인데요. 보통 이거는 이제 질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양적 연구도 되게 포지셔널리티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대학교에서 연구를 이제 할 거지만 앞으로 사실 교사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세종시 교육청에서 영어 교사로 계속 근무를 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사실 저는 아이덴티티가 티처랑 리서처 둘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여전히 티처에 중심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구를 읽을 때나 연구를 할 때나 가장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relevance입니다. 어떠한 특히나 지금 applied linguistics니까 응용 언어학이잖아요. 그럼 응용 언어학을 할 때 어떤 연구를 읽었을 때 그게 그래서 practitioner,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교사들한테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가장 1순위거든요. 저한테는.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뒤에서 할 얘기들이 계속 relevance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제 친구 아까 저기 같이 그 저자였던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쓴 페이퍼가 있는데 곧 TQ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특히나 Applied Linguistics를 하는 이유가 ISLA를 하는 이유가 연구 관련성이 높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런 연구들 많잖아요. 연구가 정말 잘 됐어요. 근데 이 연구가 수명이 잘 늘려면 물론 사이테이션도 중요하지만 이게 교사들의 어떤 실천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이 연구의 생명력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퍼블리케이션이 딱 됐을 때 그게 끝나게 되면 그 연구의 수명이 되게 짧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transformability란 말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관련성이 높은 연구는 교사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줘서 어떤 practice가 진짜 transform 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impetus, 연구 질문이 과연 practitioner들한테도 중요한 질문인가? 요거 하나. 두 번째는 implementability. 요거는 뭐냐면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 연구를 꼭 어떤 교사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실천하려고 할 때 할만한가? 너무 막 비싸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이렇게 되면 장벽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임플리케이션은 이 연구에서 결과하고자 하는 바가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요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메인 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 미래의 L2 리서치의 어떤 트렌드 한번 살펴보고요. 이건 리서처의 관점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AI 시대, 테크놀로지 시대 영어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사의 관점이죠. 마지막은 교사와 연구자 모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연구 주제는 뭘까?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제 말이 빠른가요? 제가 살짝 긴장을 해서 좀 빨리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rend Analysis in Isla Research. 자, 보게 되면 요거는 저희 그 책에 있는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을 요약을 한 겁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질문이 요지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 테크 이슬라 연구가 되게 많은데, 콜 연구가 많은데, 그래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죠. 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오케이. 네 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신 분은 한 분 정도 있으시네요. 네네. 사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연구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연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메타 연구, 그다음에 종합 분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 많아요. 특정 테크놀로지의 그 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봤더니 좋더라. 아니면 제한적이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스킬 영역이에요. 그래서 리딩에 미치는 영향.
리스닝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연구들이 있겠죠. 이런 두 종류의 연구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테크놀로지 효과 있어. 근데 뭐 좀 제한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이야. 도움이 돼. 이런 연구들의 결과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프랙티셔너로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까 맥 코스라는 친구도 본인 아이덴티티가 랭귀지 티처였기 때문에 저희 둘이 죽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퍼들을 많이 쓰는데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역에서 만들어진 얘기하고 있는 연구들이 진짜로 얼마나 how useful한데 이거죠. 이거 얼마나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활동을 하고 사용할 때 도움이 되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연구에서 세팅한 그거를 그대로 교실에 적용할 수 없으니까 통합하고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것도 중요할 텐데 그거를 제안을 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질문, 뒤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왔죠. 그래서 아까 그 표에서 저기 세 번째 implementability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하려고 해요. 교사들의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 적용을 할 때 당연히 시간이랑 비용도 들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스킬을 배울 때 뭔가 부산물은 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what's the investment of time and resources?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새로운 수업을 준비하려고 10시간을 투입을 했어요. 근데 그 10시간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normalization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테크놀로지가 잘 사용이 되려면 이게 내가 평상시에 하던 수업에 잘 녹아들어서 더 이상 이게 버든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펜을 꺼내든 책을 꺼내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얼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technology will go almost unnoticed.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줘서. 그래야지만 잘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다음에 하나는 implication이에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콜 페이퍼에서 제공하는 어떤 pedagogical implication이 정말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 얼마나 친절하게 잘 나와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이거 사실, 요 개념은요, 요 테크놀로지 제외하고 그냥, 다른 연구 맥락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업 기억과 워킹 메모리와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워킹 메모리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뭐 어떠한 교수법이 도움이 되더라라는 연구였어요. 페다고지컬 임플리케이션 보게 되면 사실, 학습자의 워킹 메모리를 고려를 해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사실 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 말도 안 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한 임플리케이션 연구고요. 그걸 이제 테크 맥락에서 저희가 적용을 해보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콜, 리콜, LLT, 칼리코,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L2 분야에서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플래그십 저널 4개 출판된 연구 586개를 다 다운받았어요. 다운받고 그 다음에 ISLA 기준을 적용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 연구의 명백한 목적이 L2 디벨롭먼트를 facilitating, 촉진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요 기준 하나 적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가 핵심적인 시스템의 머니플레이션, 체계적인 어떤 통제나 아니면 조작의 도구구나. 요게 기준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L2 디벨롭먼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뭔가 측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디벨롭먼트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일단 측정을 했느냐 안 측정했느냐, 그런 노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 ISLA 세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봤어요. 586개에 대해서. 그래서 몇 퍼센트가 이 기준을 통과했을까요? 그냥 이제 던지시면 됩니다. 업다운 하겠습니다. 40% 다운입니다. 네. 네? 10% 업입니다. 30%면 조금만 더 업입니다. 조금 내려가세요. 네? 32%입니다. 네, 32%. 놀랍죠? 저희도 사실 놀랐어요. 이것보다 뭐 높진 않을 거라 기대를 했는데 32%란 말은 우리가 그 5년 동안에 그 범위 내에 퍼블리시된 논문들, 콜과 관련된 논문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L2 디벨롭먼트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논문들이 30%밖에 안 돼. 3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메타 어널리시스 있었잖아요. 메타 어널리시스의 퀄리티는 1차 연구의 질에 달렸어요. 아무리 메타 어널리시스를 잘하더라도 1차 연구가 엄격하지 않고 사이언티픽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담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이걸 보면서 만약에 이게 true라면, 이게 물론 이제 이런 비슷한 연구들 여러 번 하고 이제 검증이 되어야겠지만, 이게 만약에 true라면, 우리가 보는 메타 어널리시스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랜덤으로 50%를 뽑아서 코딩을 해봤어요. 다는 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RA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50%만 했어요. 보니까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이게 뭐냐면 타겟 랭귀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아까 그 해당되는 거. 대부분이 영어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주로 대부분 영어를 이제 외국어로 하니까. 근데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와 관련해서는 콜에 대한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요. 그 에비던스가 되게 많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요걸 볼게요. 에듀케이션의 세팅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니버시티예요. 그래서 사실상 뭔가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그 결과물을 적용할 때 대학교 레벨에서는 오케이, 뭔가 좀 에비던스가 있어. 근데 그 예에는 없어요. 에비던스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pedagogical implication. 여기서 PI는 pedagogical implication입니다. 저희가 이제 pedagogical implication을 점수화시킬 수 있는 어떤 코딩 스킴을 개발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테크놀로지 분야에 적용을 했는데 0점부터 4점까지예요. 근데 3, 4만 보겠습니다. 3, 4를 보게 되면 pedagogical implication을 쭉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 actionable description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딱 봤을 때 교사라든지 아니면 그 연구를 조금 실천해보고 싶은 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 할 수 있겠어. 이런 느낌이 들면 4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진 않더라도 뭐 글자 수도 제한이 있잖아요. 어떤 페이퍼를 보게 되면. 구체적인 그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나 명확한 디렉션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교사들이나 프랙티셔너를 읽었을 때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는 정도. 그게 3점이에요. 그래서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뭐냐면 그 콜 리서치 아까 그 풀에 들어간 그 연구의 pedagogical implication 각 개별별로 점수를 줬어요. 점수를 매겼어요. 그래서 더블 코딩을 했죠. 보시면 자 3점 보시게 되면 이게 빨간색 네르란이 있죠. 3점이 그래도 클리어 디렉션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평균이 다 지금 1점에 걸쳐 있죠. 그리고 이게 점 하나는 개별 pedagogical implication의 PI 점수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3점은 고사하고 거의 1점에 걸쳐 있는 상황이면 콜 리서치를 페이퍼를 읽고 프랙티셔너들이 뭔가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accessibility 중요하죠? 연구에서 사용한 어떤 기기나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접근을 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freely available,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57%예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commercial available, 돈을 내야 돼요. subscription을 해야 돼요. researcher design, 연구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는 했지만 교사들이 그 코드 보고 하려면 또 장벽이 있어요. 그걸 합쳤을 때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그래서 되게 freely available 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이나 accessibility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mplementability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실천 가능성, 적용 가능성인데 이것도 저희가 하나하나씩 코드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된 그 테크놀로지의 implement를 점수를 부여했는데 high는 공짜고요. 누구나 접속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스킬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try 해보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걸 high. 그다음에 moderate, 중간 정도는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쓰려고 하면 내가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코딩을 공부를 한다든지 연습이 필요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무료라서 좀 쓸 수 있는데 내가 실제 학생이 많아가지고 서브스크립션을 해야 돼요. 그럼 좀 리미티드 되겠죠? 학교에 예산이 많으면 걱정이 없지만 학교에 예산이 없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비로 써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로우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티드 되고 그 다음에 쓰려면 되게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봤더니 implementability가 high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연구가 많죠? 54%인데 마찬가지로 로우랑 모더레이트를 합치게 되면 그 비율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연구를 봤을 때 이걸 내가 해볼 만한 테크놀로지인데 그게 50% 정도라면 그거와 살짝 미치지 못하게 이건 내가 좀 어렵겠는데 라는 연구가 거의 반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를 해봤어요.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는 뭐냐면 어떠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거거든요. 제가 한 시간을 좀 줄 테니 요거 클러스터 1부터 4까지 그 밑에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보시면 제일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클러스터 2일 거예요. 그래서 implementability도 높고 그 다음에 informativeness도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자 하는 거는 클러스터 2에 해당하는 어떤 페이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1과 3은 그 어느 중간인데 4를 보시게 되면 implementability도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읽었을 때 pedagogical implication 정보도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것도 클러스터 2만큼이나 많아요. 그래서 프랙티셔너 입장에서 어떤 리서치를 읽었을 때, 콜과 관련된 리서치를 읽었을 때 약간 복불복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되게 와 이거는 좋은 페이퍼야. 근데 어떤 거는 이거 뭐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거의 빌로 보게 되면 50대 50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을 갔을 때 Is technology research ready to inform L2 pedagogy? 저희 정답은 저희가 이제 그 author로서 이제 대답한 거는 아직이에요. not yet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promising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현장 교사들이나 practitioner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연구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relevance 높일 건데 라고 하게 되면 우선 저희가 읽었을 때 조금 답답했던 부분이 왜 이 테크놀로지를 선정을 했는가에 대한 레셔넬이 부족한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VR을 썼어요? 아니면 뭐 다른 테크놀로지를 썼어요? 왜 이 실험에서 VR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독자로서 읽었을 때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이퍼를 쓰실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공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예를 들면 VR 같은 것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구글 VR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진짜로 비싼 것도 있고 한데 많은 거 비싼 거를 썼을 때 어디서 그 펀드를 얻었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쵸? 왜냐면 그 교사 그걸 알아야지, 요 회사랑 뭔가 해가지고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만약 원할 때 거기에 컨택을 해가지고 나도 써보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그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면, 도대체 이걸 어디서? 예를 들면 그런 연구 하나 있었어요. 뭐 어떤 연구였냐면 VR 연구였어요. 비싼 기기를 썼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ISLA 리서치를 보게 되면 똑같이 다 정해 30명이면 30명이 동시에 하잖아요. 그 연구자는 아마 이제 펀딩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VR을 한 명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또 다시 BR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개 가지고 30명이 번갈아 쓰는 그런 연구도 있었거든요. 그런 연구는 이제 뭐 아이 트래킹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긴 하지만 지금 아이 트래킹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연구는 펀딩을 많이 받았는지 아이들이 똑같은 그 고급 VR을 30명이 동시에 써가지고 하는 연구도 있었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그 기기를 얻었는지 컨택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교사들이 정말로 노력을 해가지고 써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코스트 베네핏을 했을 때 어떠한 비용을 분석했을 때 그게 쓸만한 것인가, 투자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쓰면 좋긴 한데, 근데 지금 내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더 연구를 하고 더 추가를 비용을 들여서 할 만한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돼요. 만약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면 테크놀로지를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pedagogical implication을 하실 때, 요거는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고 액셔너블한 디스크립션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시는 이제 다시 교사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테크놀로지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수업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 특강도 많이 들으시고 하셨을 텐데 AI와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Language Assessment, 그 평가, 당연히 이제 교구 제작하는 거, 그 다음에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쉽게 하는 거, 그 다음에 Language Instruction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요렇게 네 가지 그 이상으로도 아마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하나 본 게 있는데 이게 됐다. 네, 요런 식의 material development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저는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학생들은 되게 인텐시브하게 했지만 요즘은 그냥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 쇼츠 나오는 거 보고 좋은 편이 있으면 하나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요 알고리즘이 제 간택을 받아가지고 계속 뜨는데 요렇게 만들게 되면 되게 새롭잖아요. 신선하고 사람들이 영어 공부 안 그래도 재미없는데 요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좋은데 예전에는 이거 만들려면 사람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AI로 금방 만드니까요. 그래서 요런 식의 어떤 트렌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네, 됐습니다.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인터그레이션 할 건데 요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인터그레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프렌들리하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SAMR 모델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S는 substitute, A는 augmentation, M은 modification, Re는 redefinition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enhancement, transformation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가 높아지면 질수록 인터그레이션의 복잡성이나 의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substitution은 AI 챗봇을 쓰긴 쓰는데 그냥 교과서에서 제공해 주는 거를 그냥 챗봇이 제공해 주는 거. additional benefit이 없어요. 그냥 형태만 달라지는 이게 substitution. 그다음에 augmentation은 챗봇이 뭔가를 제공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instant feedback이나 grammar feedback을 줘요. 뭐 grammarly나 word processor 같은 것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modification은 챗봇이랑 대화하는데 얘가 그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서 레벨을 막 조절해줘요. 그게 이제 modification이고 가장 높은 거 redefinition 같은 경우는 챗봇이 이제 학생이 되는 거예요. 같이 콜라보레이션하고 그 콜라보레이션한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테크놀로지를 쓰고 싶어요. 내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용하지? 이 단계에서 어느 거를 목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테크놀로지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돼서 쓰는 건가? 테크놀로지 쓰는 이유가 뭐지? 내 교실에서 생각을 해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테크놀로지를 썼을 때 그냥 단순히 substitution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meaningful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쓰는 건가? pedagogically하게 사운드한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교사로서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저 혼자 고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 사실 준비는 안 했거든요. 준비는 안 했는데 어제 제가 세종에서 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인터뷰를 알고리즘 하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는 진짜 안 눌러보는데 그냥 눌러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인터뷰를 쭉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제 귀를 딱 이렇게 캐치하는 게 있었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세돌 당연히 아시죠? 그 AI에서 유일한 1승을 거두신 분. 이분이 지금 유니스트의 특임 교수로 계세요. 유니스트. 네. 근데 그 맥락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질문이 이렇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은 저는 이렇게 5년 가까이 강의하고 있는데 1학년
학생분들 중에서 저는 행정만 이용을 많이 있을 때문에 하루 이틀 되면 못 끌어도 된다고 했어요. 내가 필요도 됐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것을 잘하는 게 뭘 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선생님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생각이 좀 전혀 안 되는데 왜냐면 이용을 이런 거 하는 다르거든요. 하는 맞고 나아가는 그런 거 이런 거 하는 그런 필수는 이제 확실하게 이것을 5분 60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하고 하는 거죠. 하는 게 앞으로 내가 나가면 내지 못하는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이용 시스템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아니지 말고 저는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자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이해가 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아니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좀 약간 소리가 웅얼거려서 그런데 핵심은 이거죠. 유니스트 애들은 뭔가 다 잘할 것 같아요. 컴퓨터고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용은 잘하더라. 그래서 근데 활용은 못하더라. 이거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터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결국과 이용과 활용의 큰 차이점은 이용은 그냥 편리를 위해서 내가 이제 노동력이 많이 들 거를 막 줄이는 곳 하지만 활용 같은 경우는 이게 make use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야 이제 전공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희야 이제 문과고 교육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최정점에 있는 유니스트 학생들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화면이 검은 화면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둠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촛불을 사용했을 거거든요. 그럼 촛불은 그 당시 되게 획기적인 테크놀로지였을 거 말이죠. 근데 이게 촛불이 약간 위험하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제 발전이 돼서 이건 잘 알고 있는데 전구예요. 전구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전구가 개발이 되고 나서 불 켜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그냥 딸깍 버튼 하나면 불이 다 켜지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되면 우리가 가진 문제를 더 빨리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둘 다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저기 앤드류 박사님 이 AI is the new electricity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영어 교육에 적용을 하게 되면 예나 이전이나 AI 시대 전이나 이후나 영어 교육의 본질,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테크놀로지를 썼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엔 우리 영어 교사로서 좀 가져야 될, 영어 교육자로서 가져야 될 거는 영어 교육에 필요한 아니면 영어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뭔가를 먼저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밝은 데서 불을 켜는 것만큼 쓸모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ISLA 관점에서 봤을 때 AI 시대에서 영어 교사가 필요한 게 뭐냐? 리터러시입니다. 리터러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챕터 여기 7에 나와 있는데 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보게 되면 결국엔 AI 아니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교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전문성과 경험을 대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AI나 테크놀로지가 의미가 있게 되려면 이러한 교사들이 잘 배워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ISL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리터러시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고 정말 많은 프레임워크가 많은데 제가 이거 가져온 거는 유니세프에서 이제 배포를 하고 만든 거거든요. 가장 깔끔해요. 제일 깔끔하고 이게 예쁘게 또 이렇게 돼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크게 AI 리터러시는 4개로 되어 있네요. Engaging with AI, Designing AI, Creating with AI, and Managing AI. 하나씩 보게 되면 Engaging with AI는 실제로 말하면 AI를 사용을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Engaging AI. Creating with AI는 다 아시겠죠? AI를 활용해서 뭔가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자이닝 AI는 AI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매니징 AI가 이게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유일하게 AI 자체와 관련돼 있지 않고 AI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 하부 영역을 보게 되면 지금 글씨가 살짝 작은데 1번 Decide whether to use AI systems based on the nature of the task. AI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특징을 먼저 분석하는 게 AI 리터러시의 가장 큰 축의 하나다. 두 번째, Decompose a problem based on the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both AI systems and humans. 어떠한 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 더 잘해, 이거는 AI가 더 잘해, 테크놀로지를 도움이 필요해 라고 분석하는 능력이 AI 리터러시의 핵심이다. 세 번째, delegate tasks to AI system to appropriately automate or augment human workflows. AI한테 모든 걸 맡기지 말고 AI가 좀 더 잘하는 거에 일을 맡기고 나는 인간으로서 교사 전문가로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일을 하는 것,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 이게 AI 리터러시의 핵심이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매니징 AI가 태스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리터러시의 가장 중요한 한 꼭지를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Afterword 챕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씨가 많죠. 그래서 노란색 부분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테크놀로지 그 자체에 self-sustained value는 없다. 다만 교사가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교사가 가진 맥락, 교육적 맥락에서 문제를 잘 해결할 때 비로소 테크놀로지가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ISLA에서 인정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테크놀로지 트레이닝 백그라운드 받지 않고 교사하고 ISLA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보다 이제 테크놀로지를 깊게 하시는 분들은 더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ISLA 관점, 그 다음에 교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의 어떠한 문제의식이 테크놀로지의 어떤 밸류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를 내린 거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계속 생각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영어 교사는 AI 시대에 어떤 교사가 유능한가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실, 자기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찾고 그 다음에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겠죠. 근데 그 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그냥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는데 그때 AI나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AI 전문가, 테크놀로지 전문가가 아니라 결국에는 영어 교육 전문가거든요. 영어 교육의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거. 처음에 제가 가졌던 어떤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제 뭐 연구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페어워크 좋다, 그룹워크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 가서 페어워크 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조 짜기가 힘들어요. 조를 짜게 되면 미리 짜면 괜찮은데 그 바쁜 와중에 미리 짜는 것도 그렇고 뭐 애들끼리 바꾸는 것도 그렇고 이게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 번거로움 때문에 사실 내가 조별 수업이 좋아요라고 생각할지라도 실천이 잘 안 돼요. 그게 제가 가진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연구에서는 이거 다른 LT 프로피션시 다른 애들끼리 조금 묶어놓고 학습 활동하고 직서 활동을 하면 도움이 돼. 알고 있어요. 챌린지. 근데 그게 어려워. 조 만드는 게 어려워.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러면 AI의 도움을 받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뭔가 내가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그룹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만들어진 거 있나 보니까 없어요. 뭐 마음에 싹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럼 만들어보자고 해서 만들어봤어요. 참고로 저는 프로그램을 전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제미나이 돌렸고요. 제미나이 돌렸고, 프롬프트는 줬어요. 이렇게. 내가 가진 문제점이 이거고, 나는 이런 것들을 하길 원하고, 이런 거 해줘.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토해내죠.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 해가지고. 몇 번 거쳐가지고 했는데,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시간. 보면, 지금 클래스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클래스 A 지금 만들었는데, 뭐, 클래스 B로 봅시다. 클래스 B. 하고, 콜스하고, 셀렉트 하면, 여기에 로스트가 있잖아요. 해가지고, 도도도도 테스트. 왜 안 나오지? 이게 바뀌었나?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내가 못 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져라. 됐다. 혹시 마우스는 어디 있나요? 마우스야. 있다. 그럼 쟤는 왜 안 움직이지? 됐다. 여기서 이제 셀렉트를 딱 해서 업로드 로스트. 안 보이는데. 테스트인가요, 이게? 이건가요? 이건가요? 네. 오픈하면 자동으로 20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20명이니까 내가 4명씩 하고 싶어. 그러면 4명을 하고 제너레이트를 딱 하면 4명이 자동으로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그냥 밸런스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프로피션시 정보도 제가 이미 넣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1에서 5. 그러면 학생 한 명씩 1에서 5로 다 집어넣게 되면 요거 믹스드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알아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냈을 때 비슷하지만 개별적은 다 다르게.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발표시키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랜덤으로 정해줘요. 발표시키면 누구 발표해봐. 그러면 서로 얼굴만 쭈뼛쭈뼛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정해줘야겠다. 근데 제가 정하면 죄책감 느끼잖아요. 너 해. 그래서 컴퓨터가 정해줍니다. 프리젠터. 그 다음에 세이브 그룹을 하게 되면 제가 이거는 좀 신경을 썼는데 뭐냐면 여기 정보가 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가게 되면 페어링 인포메이션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새로운 그룹을 만들 때 고려를 해서 한 번도 안 만난 애들끼리 먼저 우선순위로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발표 횟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안 한 애들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럼 돈이 드냐? 돈이 안 듭니다. 뭐만 필요하냐?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됩니다. 구글 아이디 로그인해가지고 로그인하면 바로 이 페이지가 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들 정보가 선생님들 구글 아이디에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이제 제가 뭐 링크를 드리잖아요. 그럼 선생님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제 그냥 올리시면 돼요. 제 개인 정보 걱정도 없고 이거를 3시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 진짜 코딩 하나도 모르고 파이썬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가진 문제. 그 문제를 아이덴티파이 하고 이거를 해결을 할 때 내가 코딩을 배워서 이걸 만들 수 없으니 AI의 도움을 받아볼까?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만든 것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번 주에 첫 수업을 했잖아요. 썼어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AI 리터러시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거 조금 더 좀 정교할 필요는 있어요. 하고, 저는 또 이제 조별 수업을 할 때 타이머를 좀 중요시해서 여기 타이머 하면 뭐 3분 하고, 그게 끝나면 이제 소리도 삐삐삐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수업할 때 이게 여러 개를 띄어나니까 Alt 탭 눌러가지고 타이머 한번 켜고 이게 좀 싫은 거예요, 저는. 그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이게 조금 스트림라인이 안 됐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의식과 경험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돌아갈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됐어요. 시간이 15분 남았습니다.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벌써 이제 추가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점에서 리서처와 티처를 둘 다 베네핏 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가장 큰 이 연구의 흐름이라든지 아이디어 흐름은 이렇습니다. 테크놀로지 X가 있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분명히 베네핏이 하나예요. 이걸 썼을 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안 되면 쓸 이유가 없어요. 썼을 때 그러면 이게 과학적인 학문이고 내가 연구를 한다면 왜 어떻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말로 리거러스한 아규먼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썼더니 효과가 있더라. 아까 말했죠? 테크노센트리시티?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ISL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시스템은 머니플레이션 하는데 내가 플래시카드 앱을 썼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다. 이것보다는 플래시카드 앱의 어떤 피처 때문에 효과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다음번 플래시카드 앱을 만들 때 그게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알고리즘, 그 다음에 멀티 모델리티,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포맷, 이거 다 사실 테크놀로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전통적인 SLA, ISLA 학습 이론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말했죠. 그 플래그십 저널, 1티어 저널에서 테크놀로지가 포커스가 아니라 테크놀로지 딜리버리 툴인 연구가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결국에 제가 교사로서 가진 문제점은 테크놀로지 X가 아무리 좋아. 근데 학생들이 안 쓰면 그 베네핏을 얻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요인들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데 영향을 주는지도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동기라든지 액셉턴스라든지 소셜 인플루언스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테크놀로지를 쓰게끔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큰 틀이 제 연구 주제이고 ISL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플래시카드 앱 정말 많이 쓰죠? 그러면 플래시카드 앱 단어를 3개를 배운다 쳤을 때 A를 5번 다 몽땅 때려놓고 B 그 다음 하고 C 해놓고 이제 안 돌아와요. 이게 블락드예요. 인터리브드는 뭐냐면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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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이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존 연구에서는 인터리브드 프랙티스가 블락드 프랙티스보다 효과적이래. 이게 플래시카드 앱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학습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플래시카드 앱을 만들 때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단어를 제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가진 문제점은 뭐냐면 오케이, 인텔리비드 프랙티스가 효과적인 건 알겠어. 근데 내가 가르치는 영어 공부에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인텔리비드 프랙티스 분명히 어려울걸? 왜냐면 제 경험이에요. 경험상 이거는 얘네들 10개 다 막 섞어서 주면 분명히 이거 기억 못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질문이 이거예요. 이거 도움이 될까 얘네들한테?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고 보니까 지금 하이브리드가 보이죠. 하이브리드가 뭐냐면 블락드 프랙티스를 먼저 주고 인터리브 프랙티스를 준 거예요. 두 개 섞어 놓은 거죠. 효과를 보게 되면 일주일 뒤에 이게 봤더니 하이브리드가 제일 높아요. 오케이. 근데 하이브리드 높은 거는 다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터리브드만 봤을 때는 그렇게만 연습을 했더니 오히려 학습 효과가 확 떨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프로세싱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파란색만 보실까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이게 인터리빙 그룹이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24번을 연습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24번 연습했는데 갈수록 액큐러시가 떨어져요. 왜냐? 그 로우 어치버, 이게 약간 느린 학습자들은 이게 길면요, 이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오히려 그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이랑 초록색 보면 블로킹이랑 하이브리드는 액큐러시가 안 떨어지고 쭉 가죠. 그 이유가 얘네들한테는 처음에는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줘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 테니스를 안 치지만 테니스에 예를 들어서 동작이 있잖아요. 동작이 4개가 있다고 하면 초보자들은 하나의 동작을 좀 연습을 한 다음에 다음 동작으로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4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한 번씩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이게 프로세싱 스피드 스테빌리티인데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되냐면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떨어져야지 이게 학습이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인터리빙만 보게 되면 오히려 증가하죠. 이게 스피드가 일관되지 않다. 연습을 하더라도.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이건 지금 하이브리드인데 이게 픽이 생겼다 떨어지잖아요. 이게 학습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가 플래시카드 앱을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단어 제시, 알고리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이 연구에 따르면 하이브리드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전에 블락을 먼저 하고 인터리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싶은 거예요. 저는 ISLA를 하는 사람에서 테크놀로지를 연구를 한다면. 그리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보게 되면 20개의 단어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에서 20가지를 쭉 하는 롱 스페이싱 방식을 썼고요. 하나는
이렇게 그 20개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4개씩 쪼개서 줬어요. 5그룹으로. 그래서 스페이싱 하는 방식, 이것도 앱 연구는 아니에요. 그냥 그 일반적인 단어 연구인데,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앱을 만든다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50분이네. 여기 보게 되면 월드웨이브 X라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 혼자 아까 그 제미나이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을 벗어났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2024년도인가 칼리코라는 그 테크놀로지 포커스드 그 L2 저널, 그 언어를 하는 그 저널에 갔는데 우연찮게 저 제이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래머를 만났어요. 얘는 어떤 친구냐면 프로그래머인데 L2 SLA 트레이닝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냥 이제 진짜 소프트웨어 트레이너인데 프로그래머인데 이런 게임을 만드는 건데 그냥 그 게임의 주제가 L2 러닝과 관련됐어요. 그 친구는 이제 L2에 대해서 배우려고 컨퍼런스에 왔고 저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배우려고 갔는데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냥 뭐 이제 맥주 한잔 하고 빠이빠이 하고 했는데 뭐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친구도 관심이 있어서 같이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고 지금 이제 진행이 중인데 이게 어떠냐면 지금 보시죠. 여기 스페이싱 타입 보이시죠? 롱 스페이싱, 그다음에 쇼트 스페이싱, 그룹 사이즈는 얘 20개면 5개씩 묶을 건지 4개씩 묶을 건지 2개씩 묶을 건지 설정을 할 수 있고 아이템 드랍 크라이테리어는 내가 이미 학습을 다 했어. 근데 그 계속 나오게 되면 이게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3번 연속으로 맞출 경우에는 그 연습 아이템은 떨어뜨린다. 이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플래시 카드 앱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설정을 못 했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가진 불만은 그거였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 학생은 예를 들면 내가 슬로우 러너야. 내 학생들. 근데 그 학생들한테 이 알고리즘이 분명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문제 의식이었어요. 제가 가진. 그래서 만약에 이 스페이싱 알고리즘을 사용자나 학습자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 출발을 했고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제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소리 도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제발 단어 공부할 때 소리 좀 들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사전 안 들어요. 그래서 소리를 눌러야 밑에 게 나오게끔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디테일들이 제가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정답도 나오고 리스폰스 데이터도 나와요. 그 타임 데이터도 나오거든요. 리액션 타임 데이터. 그래서 연구자들 입장에서도 이걸 쓰기가 좀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리액션 타임 데이터가 필요를 할 때 이거 액큐러시 데이터랑 리액션 타임 데이터를 모두 다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8분 남았네요. 저는 일찍 끝날까봐 내용을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아웃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단어 이제 사전을 보게 되면 아마 대표 중에 이런 건데 스펠링, 발음 기호,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어느 게 더 좋지? 그냥 근데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죠. 왜 이렇게 줘야 되지? 그래서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나 지도 제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주니까 좋대요. 이건 이제 L2 차이니즈와 관련된 연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일반화하려면 더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의 생각과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토픽은 뭐냐면 그래서 변인이 뭔데 뭘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쓰는데 아무리 내가 좋은 테크놀로지 만들어서 애들한테 쓰라고 소개도 해줬어. 안 쓰면 그 베네핏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 이건 노멀라이제이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제발 연필 좀 써, 제발 책 좀 봐라고 하지 않듯이 그렇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교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베네핏을 얻으려면. 그래서 제가 주목한 어떠한 프레임워크 하나가 UTAT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액셉턴스 모델이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이거예요. 가장 종합적인 거.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쓰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미치는 거는 performance expectancy. 이거 사용했을 때 유용해? 안 유용해? effort expectancy. 쉬워? 안 쉬워? 그 다음에 누가 쓰라고 누가 뭔가 프레셔를 줘? 안 줘? 그 다음에 이거 쓸 수 있는 내가 주어진 환경이야? 이 네 가지에 플러스 몇 가지 더해서 내가 이 기술을 쓸지 안 쓸지 결정을 한대요. 그리고 쓸지 안 쓸지 결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쓸지 안 쓸지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텐션과 유시지를 분리를 해놨죠. 내가 쓰고 싶어라고 할 수 있지만 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3,600명 정도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앱을 망고랭귀지라는 앱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포지티브 그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세 가지 그룹인데 우리 논의의 편을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눌게요. 포지티브 그룹. 앱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룹. 뉴트럴 그룹, 비교 그룹. 그냥 뭐 썼어. 왜 부정적인 그룹은 없어요? 이게 설문조사인데 이메일을 다 보냈거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 설문조사에 안 잡혀요. 그래서 뉴트럴 그룹이 사실상 레퍼런스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앱 사용 데이터를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쓸 때 몇 분 정도 쓰느냐를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쓸 때 평균적으로 5분 정도 써요. 5분. 근데 이 그룹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긍정적인 그룹이나 중립적인 그룹은 37에서 50초 정도 써요. 근데 요거를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쓰는데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그 한 번 쓴 거를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쓰지? 하니까 한 4.8번 쓴대요.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쓰는 거죠. 요것도 그룹 차이가 뭐 한 번 정도 차이 나요. 뭐 루트를 그룹은 뭐 4번 쓰면 뭐 포지티브 그룹은 5번 정도 쓰는 거. 그러면 위그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주 단위로 늘렸을 때 몇 주 연속으로 쓰지? 주 단위로 시간을 늘리게 되면 한 2달 정도는 써요. 사람이 이제 앱을 쓰기로 시작했으면 2달 정도는 꾸준히 가요. 근데 그 차이가 벌어져요. 한 달 정도 벌어져요. 조그마한 차이인데 30초에서 50초 정도 차이인데 그게 누적이 되면 한 달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패턴을 한번 볼까? 그러면 포지티브 그룹이에요. 위에 거. 보시게 되면 유시지가 길어요. 한 번 쓸 때. 그 다음에 그 dormancy라는 거는 썼다가 안 썼다가 다시 쓰는 그 휴지기가 짧아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가는 dropout, 완전히 종료하는 그 길이가 길어요. 이렇게. 근데 뉴트럴 그룹 보게 되면 짧고요. 쉴 때는 엄청 쉬어요. 그 다음에 빨리 나가요. dropout 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게 더 많이 쉬워요. more pauses가 있어요. 그러니까 앱을 썼다, 안 썼다, 썼다, 안 썼다 하는 게 더 포지티브 그룹이 많고요. 밑에 그룹은 pause가 작아요. 약간 모순적이죠. 이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벤트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생존 분석이라는 걸 사용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예요. 긍정적인 그룹이 28% 더 쉬었어요. 그러니까 중단을 더 자주 했어요. 긍정적인 그룹이. 근데 46%가 덜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쉬지만 포기는 적게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중단한다는 건 뭔가 좀 부정적이에요. 뭐 너는 작심삼일이니 하는데 사실 길게 하는 사람은 작심삼일을 여러 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은 작심삼일 한 번 하고 끝났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persistent 라는 개념이 작심삼일을 100번 하게 되면 300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persist 하게 되면 뭔가 일직선의 그 깨끗한 직선인데 사실은 저희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다이내믹한 사이클이구나. 퍼즐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쉴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이게 끊기지 않고 하는 다이내믹한 프로세스구나 라고 persistent를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제 임플리케이션이 있겠죠. 그래서 뭐 15분을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 15분을 통째로 주지 말고 5분짜리 3개를 주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 평균적으로 5분 정도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15분 하나 하면 사실 하루에 15분 딱 공부하는 시간 잡아놓기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5분씩 하게 되면 밥 먹고 뭐 5분 하고 딱 끝나니까 이게 시작과 끝 매듭이 있어야 되니까 짧은 게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자주 이제 리마인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아왔을 때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실제로 우리 한국 학생들, 중학교 대상 학생들로 하여금 앱 데이터랑 분석을 했을 때 영향을 주는 게 얼마나 유용한지. 그러니까 교사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얼마나 유용한지 생각을 했을 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면 써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제발 좀 써. 제발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 좀 써주면 안 될까? 라고 잔소리를 해야 써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facilitating condition이잖아요. 이게 뭐냐? 와이파이 되냐? 너가 이게 앱 쓸 수 있는 기기가 있냐? 이게 실질적으로 usage behavior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와이파이랑 요즘 뭐 디바이스랑 다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없는 친구들은 이거 직접적으로 그냥 usage behavior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고 1분 남았는데 요거는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받을게요. 이거는 뭐냐면 제 박사 논문이긴 한데요.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한 거는 우리나라 교육 맥락에서 앱을 사용했을 때 사실 기회 비용이 높거든요. 학원 가면 되는데 왜 앱 써야 되죠?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생들. 그런 기회 비용을 교사가 과연 잘 도와줄 수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앱 사용에 도움이 되는가? 결론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교사가 도와주면 그러한 기회 비용을 낮추고 낮은 기회 비용이 다시 앱 사용을 높이더라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번 여기 빨간색 질문이 있잖아요. 이것만 볼까요? Should the computer be used in second language teaching? 이란 질문이 How can the computer best be used in language teaching? 이란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주장이 언제 나왔을까요?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이 질문이 언제 나왔을까요? 이 질문이 90년대에 나왔어요. 90년대에 캐롤 셔플이 2001년도에 쓴 책 서문에 있어요. 여전히 25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이 파란색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교사로 봤을 때 체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ISLA 관점에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두 번째 질문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연구자들과 프랙티셔너가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